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우리 공부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공부한 지역이 어디였었죠? 성남시 예, 했죠. 성남시를 공부를 했어요. 성남에 관계된 여러 가지 지역들 우리 10군데 알아봤는데 10군데에서 마지막 부분은 조금 마무리를 잘 이렇게 네, 아직 안 하지 했어요. 못하고 오늘 하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성남시는 우리 내비게이션 기업법에서 번호를 치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270에서 200. 279번까지. 맞아요. 270에서 279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70번째 해시태그로 이제 그림을 그려 이게 카드를 놔두려는데 이제 이거 보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77번의 해시태그가 뭐예요? 7, 8, 견호와 직녀 저기 7월 7석이에요. 7월 7석이죠. 예. 그러면 성남에서 그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만났던 그 장소가 어딜까요? 분당 율동공원이에요. 아, 분당 율동공원이라고 했어요. 율동공원인데 제가 율동공원을 뭐라고 설명드렸을까요? 음, 시민들이 휴식하는 데인데, 네네. 견호와 직녀가 춤을 춘다고 그러셨어요. 아, 예. 왜 춤췄다고 했을까요? 음, 거기서 율동공원이니까 우리 춤추는 동작을 뭐라고 그래요? 율동이라고 그래요. 율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율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아, 견우와 직녀가 거기 가서 춤을 추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음, 있겠다. 그 율동공원 그림 보여드릴 때 뭐가 나왔었죠? 호수가 예, 나왔었나? 예, 호수가. 호수, 분수 이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이제 분수가 춤춘다 하는 뭐 춤추는 분수 막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거기 그 가운데 큰 분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분수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거보다 좀 큰 호수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산 호수공원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여기 77번이 분당 율동공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끄트머리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견우직녀가 와가지고 춤추는가 보다. 그래서 율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그건 그냥 우리가 지어낸 말이고 혹시 좀 밤하고 좀 아니, 동네 이름하고 좀 관계 있지 않을까? 율동이라는 동네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찾아보니까 분당에 율동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 번 제가 또 한 번 빵 터졌는데, 음. 에, 포천에 이동갈비가 있었잖아요. 예, 예. 이게 포천의 이동갈비를 제가 그때, 저는 이동갈비라고 해서 실제로 막 이동하면서 음. 이렇게 먹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지역 실제 이름이에요. 포천에 뭐가 있었어요? 지역 이름이에요. 이동이라는 예, 예, 지역 동네 이름. 이름이에요. 포천에 음. 1동 있고 2동 있고 아마 3동 있고 그런가 봐요. 4동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포천의 2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주 향토 음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 찜닭 하면 어디가 유명해요? 안동 안동 찜닭이에요. 그렇게 유명하듯이 또 뭐 막걸리 하면은 포천 막걸리. 네, 포천 막걸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포천 그 이동갈비하고 그 막걸리 뭐 이런 것도 유명하듯이 어디 하면은 어떤 지방에 그 저기를 따서 이렇게 그 음식들이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 가면 신당동 뭐가 있어요? 떡볶이 있어요. 예, 떡볶이. 신당동 떡볶이가 있죠. 신당동 떡볶이는 몇 번일까요? 우리 네. 내비게이션 기억법으로는 신당동은 우선 강남에 있어요. 강북에 있어요. 강남. 강북에. 강북이죠. 강북. 음, 강남은 아니고 강북이에요. 음, 자, 그러면 몇 번일까요? 200번대. 강북이니까 일단 백단위. 100단위 자리겠죠? 그러면 네. 몇 번일까요? 신당동이 아마 중구에 있지 않나 싶은데, 예, 중국. 음. 그때 신당동 떡볶이 그 골목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
선전하느라고 널리 널리 막 알려야 돼. 아, 신당동 떡볶이가 106번이에요. 그렇죠. 금범 쌤 잘 맞춰주셨어요. 음. 네, 신당동 떡볶이 그 골목이 106번이에요. 우리나라 퓨전 음식으로 아니 퓨전 음식이 아니라 길거리 음식으로 음.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게 바로 그 신당동 떡볶이예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 그 골목에 가면은 떡볶이만 파는 그런 가게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뭐랄까 우리나라 대표 골목 음식이 된 거예요. 떡볶이가. 근데 지금 이제 골목 음식이기도 하고 젊은 아이들한테는 그게 하나의 뭐가 된다 했어요. 식사, 다. 식사도 대용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런 정도라죠.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가 바로, 106번이에요. 왜 그 106번을 연상을 했을까요? 공기. 공유기 때문에. 그 공유기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서로 각자의 집에 있으면서도 이런 수업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뭘까요? 공용기를 이용했기 네, 때문에. 공유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서로 각자 다 집에 있지만 그 커다란 공유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통신사의 그런 그러니까 와이파이라는 걸 지금 저희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어찌 보면 공유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아침에 서로 각자 집에 있지만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음. 신당동 떡볶이는 정말 우리나라 길거리 음식으로 대표 음식으로 이제 세계의 사람들이 많이 찾고 좋아하는 그런 메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신당동 떡볶이를 막 선전하느라고 엄청 커다란 그 공유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106번이었던 거죠. 네. 떡볶이까지 갔네요. 뭘 하다가 이렇게 했죠? 그 동네 이름 때문에 그랬네요. 분당 네. 율동공원이죠. 네, 그 네. 분당 율동공원이 몇 번이라고요? 27번. 277번. 아니, 77번이에요. 7, 277번. 이제 정확하게 풀네임으로 하면 277번이 분당 율동공원인데 그 율동이라는 게 막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율동이 아니라 그 네. 마을에 예전부터 뭐가 많은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민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율동. 춤추는 사람. 아니. 율자를 생각해 보세요. 율, 춤추는 건 말고 다른 걸로. 율, 밤? 밤, 맞아요. 밤이에요, 밤, 밤. 라일락 선생님 맞아요. 밤율자. 밤 밤나무가 많다. 율자예요. 그래서 그 음. 고을이 지금은 이제 현대화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지역에 이제 어떤 특산물이 있거나 뭐가 많거나 할 때 그걸 그대로 이렇게 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 율동공원 하면 율이 밤율자, 밤나무가 많은 그런 고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나무가 많은 지역은 그 율과 관계 있는 그런 지명을 갖게 돼요. 우리 그 괴산에 그 둔율 그 뭐랄까 거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음, 둔율 올갱이 마을이 있었어요. 이렇게 올갱이 하면은 다슬기죠. 네. 그래서 충북 지역에 그 다슬기들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제 음. 다슬기가 굉장히 뭐랄까 물이 깨끗한 곳에서 많이 살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 충북 지역이 청정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음. 그래서 그 둔율 올갱이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앞에 괴강이 흐르는데 음. 그 강에 거기에 이제 그 다슬기들이 많이 강남. 잡히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을은 거기에다가 음. 마을 입구에다가 올갱이를 갖다 이렇게 형상한 그런 것을 음. 이렇게 놓고 관광객들 또 낚시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거기 그 뭐 유원지로. 그런데 서울에서 거기로 그 뭐랄까 그 회사 사람들이 음. MT를 갔어요. 그 음. 장소로, 둔율 음. 그 유원지로. 음. 육삼, 잠깐만. 육삼빌딩 직원들이. 어, 금범선 잘 기억하시네요. 63빌딩 직원들이 바로 그곳에 올갱이 가서, 저기. MT를 한 거예요. 둔율 음. 음. 올갱이 마을.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직원들 거기서, 워크샵 하고서 이제 아주 그동안에 여러 가지
회사, 그 63빌딩에 근무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다 해갖고, 그 63빌딩 대표가 뭐를 사준 거예요? 올갱이 국을 네, 사는 맞아요. 거예요. 올갱이국을, 올갱이 뭐 국이라고 해야 되나, 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올갱이를, 어, 한 그릇이 전부 다 그 직원들한테, 뭐랄까, 내려주는, 이렇게 포상해주는 그런 직원 회식 때 딱 한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거기 지금 괴산에 둔율, 그 올갱이 마을은 몇 번일까요? 763번이에요. 3번. 네, 763번이에요. 어떻게 기억을 했어요? 63빌딩에다가 63빌딩 직원. 70대 노인들이 63빌딩에 갔잖아요. 70대 노인들이 갔을까요? 아니, 군인들이 같이, 63빌딩 직원. 군인들이, 직원들이 갔어요. 그냥 63빌딩 직원들이, 직원들이, 63빌딩 직원들이, 직원들이. 음, 회사에서 올갱이 이제 먹으러 MT 간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간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아니고 뭐 MT 같은 게 더 좋겠네요. 워크샵 뭐 이런 거 하러 그 둔율 올갱이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경치도 관람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뭘 먹은 거예요? 올갱이, 올갱이 해장국을 먹은 거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당 율동공원 때문에 그 율 들어있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둔율 올갱이 마을도 거기도 이제 둔율 했어요. 그러니까 율자가 들어갔죠. 예. 거기 마을도 밤나무를, 뭐가 많은 거예요? 밤나무를 많이 네, 심었다는데, 마치 군인들이 서 맞아요. 있는 것처럼. 그렇지요. 우리가 뭐 주둔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음. 대전에도 둔산 지역이 있잖아요. 둔산. 네. 예, 예. 에 계신 분들 중에 둔산 지역에 사시는 분도 있는데 둔산이 예전에는 거기 뭐가 있었냐면 군부대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군부대가 있다가 그 군부대를 이제 이전시키고 거기에 이제 그 신도시로 그 아파트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 둔산 신도시 이렇게 했고 이제 그 둔산 신도시 그 시대가 지나서 이제 세종 쪽으로 노은 세종 쪽으로 이렇게 좀 이전되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그 지금 이제 그 둔율 올갱이 마을도 거기도 이제 밤나무가 많았는데 그 밤나무를 조성하는 것이 마치 군인들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그런 모양의 형상을 갖고 있다 해서 그런 이름들이 붙여졌다 하는 얘기까지 드렸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전에 우리가 충북 맞아요. 지역 공부를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63빌딩 그 직원들이 거기에 그 회사 차원에서 워크샵을 온 거죠. 그러면 대전 충남에서는 63빌딩 직원들이 어디에 또 워크샵을 왔을까요? 고령 모두 체험장. 예, 어디? 맞아요. 우리 보령 머드 체험장. 머드 체험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령에 있어요, 예, 보령에. 보령 어디? 우리 보령보다 더 가까운 이름이 뭐예요? 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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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 대천? 대천 해수욕장을 바로 우리 이 지방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해수욕장이죠. 제가 교회에서 지난 10월 13일에, 그래서 2주 전쯤 될 것 같으네요. 오늘이 10월 22일이니까 아직 2주까지는 꼭 안 됐지만, 거기를, 갔었어요. 제가 봉사하고 있는 그 부서에 그 사랑과 친구들이라고 해서 약간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조금 이제 장애가 있는, 또 발달이 조금 더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제 평상시에 어디 이렇게 외출하고 여행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한번 우리 야외 그런 데를 좀 가보자 해서 야외를 가보는데, 평상시에 가보기 어려운 그런 곳을 가자 해서 이제 대전에서 제일 가까운 바다로 간 거예요. 예, 대천 해수욕장을 가서 실제 해수욕은 못하지만 그냥 바다 그 모습만 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해서 이제 정말 거기 가서 머무른 시간은 한 1시간? 1시간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며 가며 걸린 시간은 한 두 시간.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2시간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교통들이 이렇게 혼잡하고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거기 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그냥 날씨가 그렇게 쌀쌀하지 않아서 사람도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바다 그 스포츠들도 많이 거기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 간 의미가 있었는데 어, 이제 그 모여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왔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거기 그 대천 해수욕장 광장에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광장에 이제 한참 그 해수욕이 막 성행하고 할 그런 시기에는 거기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모두 체험관이 머드 있어요. 보령, 체험장이, 모두. 머드 축제 해갖고, 머드 체험장이 그 광장에 있더라고요. 음. 이렇게 돌로 이렇게 이름을 써놨던데, 지금은 머드가 없지만, 아마 저기가 될 때는,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시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가 바로 몇 번이라고요? 863번. 3번. 863번이에요. 거기도 63빌딩 직원들이 직원들이 그대로 워크숍 모두 했어요. 체험하러 온 거예요. 863번. 자, 그래서 우리가 율동공원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78번 해야 될 건데, 78번은 어딜까요? 북군 수도 아, 이게 이제, 여기는 국군 수도 종합병원이에요. 예, 예, 맞아요. 군사들이, 근데 군인들이 이렇게 군 훈련, 이렇게 하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부상을 당하면, 제일 가는 병원이, 제일 큰 병원이 어디냐면, 국군 수도 수도 통합병원이라는 종합병원.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남에 있어요. 분당에서 조금 음. 외곽 지역인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큰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뭐가 있는 거예요? 8. 칠판, 예, 칠판. 그 칠판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씨들이 많이 있어요. 군인 환자들의 그쵸. 명단. 환자들이 이 병실에 누구누구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쭉 거기에 적혀 있겠죠. 커다란 칠판에. 그래서 거기 그 국군 수도통합병원이 몇 번이라고요? 278번. 278번. 예, 맞아요. 아니, 278번이에요. 우리 대전에도 큰 칠판이 걸려 있는 곳이 있어요. 대전 그리고 푸르공원, 대전에 뿌리공원, 뿌리공원. 뿌리공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네, 뿌리공원 뿌리공원. 성씨들을 총 집합해서 한 군데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이 자기 어떤 근본, 뿌리를 나타낸다 해서 이제, 거기에 그각 성에 대한 그런, 뭐랄까, 설명이며 뭐 이런 것들 해놓은 곳이잖아요, 뿌리공원이. 네, 거기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칠판이 있겠죠. 그래서 대전에 있는 뿌리공원은 몇 번이에요? 878번. 878번. 178번이에요. 자, 성남에는 뭐가 있죠? 칠판이 걸려 있는 곳으로 북군 수도 국군 수도 통합병원이 통합병원. 있어요. 예, 거기에 환자들이 이름이 쭉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9번이에요. 79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친구, 칠구 떡볶이, 칠구 네, 친구. 맞아요. 친구, 친구도 친, 되고, 축구도 축구도 되고, 되고, 칠구 친구도 떡볶이도 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다고 했는데, 자, 이 세 가지를 연결해가지고 서울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63빌딩, 네, 맞아요. 63빌딩. 63빌딩. 조금 전에 63빌딩 얘기를 했는데, 63빌딩은 번호가 63번이 아니에요. 몇 번이에요? 79번, 네, 79번이에요. 서울에 있는 63빌딩은 79번이에요. 거기에 누가 간 거예요? 선수들. 선수들 친구들이 간 거죠, 친구들이.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서 음, 어,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63빌딩 앞에 여의도 큰 넓은 그 잔디밭에서 축구를 한 거예요, 떡볶이를 친구들이 모여서. 그래서 축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출출하니까 뭐를 먹었어요? 칠구 떡볶이, 떡볶이를 먹었어요. 칠구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63빌딩 그런 시식코너가 있는지, 시식코너가 아니라 그런, 뭐야, 이렇게, 뭐야, 음식 파는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떡볶이가 팔 정도의 그런 저기 식당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야기 만드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대전에서는 어디예요? 은흥정리. 은흥정거리, 대전에, 지금은 조금 구 도심이 됐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거리였죠, 거기가. 은흥정이 거리라고 해서. 지금도 그 청소년들이나 뭐 20대, 뭐 그 정도 그 친구들은 아주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해요. 대전의 은행동에, 은흥정이 거리라고 해서, 뭐 대전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향토적인 그런 행사할 때, 거기를 또 이렇게 중심적으로 많이 이렇게 공연도 펼쳐지고 하죠.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 떡볶이 공연도 많을 거예요, 거기에. 네. 네. 그래서 그 대전에 저번에도 행사할 때는 막 떡볶이가 줄을 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 대전 지역에 거기 행사할 때. 879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0번대 해시태그와 각각의 장소에 대한 걸 쭉 봤고요. 77번에 대한 그 율동공원 설명하면서, 율동이 그 춤추는 율동이 아니라 밤나무가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붙여진 고을 이름을 따서 그 동네에 있는 공원인 거죠. 말하자면 율동공원이. 근데 우리는 견우직녀를 생각하다 보니까 견우직녀가 막 춤추는 것을 연상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기억법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연상하는, 또 그 연상하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해 나가면서 결국에 뇌세포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같으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여기 부분을 지금 본 거고요. 이제 80번대에 대한 해시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부터 89번에 해당되는 해시태그죠. 어, 이제 그냥 해시태그 자체로만 보면 그래도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것과 연결해갖고 장소를 기억하는 거는 좀 쉽진 않아요. 80번대만 해도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이제 0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기본이? 건강하지. 99번까지잖아요. 9번까지. 0부터 99번까지. 그래서 몇 개예요? 몇 100개. 개. 100개죠. 100개 해시태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펼쳐져 가지고 또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이렇게 가지를 넓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앞에 0번부터 시작해하고 그거는 그래도 조금 많이 이렇게 다뤄지고 해서 익숙하게 갈 수가 있는데 뒤로 올수록 조금 약간 그게 이렇게 좀 뭐랄까 약화된다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80번 때는 많이 이게 뭐랄까 연관시켜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물로 딱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적어서 이제 실제 장소랑 이렇게 매칭시키기가 상당히 좀 뭐랄까 거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꾸 이야기로 만드는 그런 것들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80을 보죠. 80은 80이잖아요. 80. 80이라고 돼 있고 또 뭐라고 읽어요? 화령산이라고 하고 80도 팔방산이라고. 있죠. 각각 따로따로 읽으면 80.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합해서 읽으면 80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 기록부에서 각각으로 이제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80, 80. 그런데 80이나 80 하니까 여기 써놨지만 80산과 팔형산이 있어요. 대구에 가면 80산이 있죠. 예, 예. 예. 이때 그 공자는 뭐랄까, 공적인 이건 그런 아, 관리들, 이거 업적을 남긴 그 8명의 그런 그 전적 그 어떤 싸움에서 굉장히 그 효과를 올린 그런 저기 옛날로 치자면 그 관리들을 기념하는 그런 산이에요, 여기. 그래서 대구에 있는 것은 팔공산이에요. 그런데 고흥에는 전라도 고흥에는 팔공산이 아니라 팔영산이에요. 발령. 네, 여기 팔영산은 뭐가 8개일까요? 그림자. 그림자에 산에 그 산 봉우리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물에 이렇게 비치는데 그 비친 그 그림자가 8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실제 8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이 단어 자체로 보면은 8팔자에다가 이 영자는 그림자 영자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8개 이렇게 물에 비친 그 산의 산봉우리의 그런 그림자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영산이에요. 고흥에 있어요. 고흥하면 뭐로 많이 유명하죠? 유자, 응? 유자. 유자도 유명하고 또 우리 항공개통으로. 나로 예, 맞아요. 나로가 여기서 이게 그 소화전 발사. 예, 응. 나로 우주 그 시험 이제 뭐 발사하고 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고흥이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팔령, 팔공산, 팔영산. 그래서 팔령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두 도시를 떠올려요. 어디를요? 팔공산하고 대구하고 고양. 팔영산하고 대구하고 대구하고 고양. 고흥하고 고흥하고 물론 대구하고 고흥하고 뭐 그 도시 그 세력을 비교하면 뭐 많이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각각의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대구는 뭐 우리나라 3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이고 고흥은 뭐 그 위치까지는 안 되지만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이 아까 우리 윤희 쌤이 얘기했던 고흥에 뭐가 유명해요? 유자. 나로 발사하고 유자. 나도 이것을 우리가 더, 이제, 뭐랄까, 획기적인 것으로 해야 되겠죠. 물론 유자도 있지만, 예. 나로. 예.
유자는 뭐 이제 고흥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고흥도 유자차 이제 유명하지만 그런 그 나로 우주센터가 여기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81번은요, 81이 되잖아요. 81. 각각 읽으면. 근데 81에서 8에 리을을 떨어뜨리면 파일이 돼요. 그래서 파일을 생각하세요. 파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학교 같으면 학생들이 쭉 이름 명단 같은 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록해 놓은 파일이 있을 거고 시인들 같으면 자기가 지은 여러 가지 시를 갖다 쭉 이렇게 파일 해놓겠죠. 뭐 병원에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한달 기록. 환자들 이제 진료한 그런 파일들이 있겠죠. 경찰서에는요? 범죄자들. 예, 그죠. 수사한 거, 범죄자들 그런 것들을 그 수사관들이 갖고 있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주 사건 사고 X파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이런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81번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연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 82는요? 파리. 8이잖아요. 8인데 8이를 이렇게 연음해서 읽으면 파리가 돼요. 파리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있어요? 프랑스 파리도 예, 있고, 프랑스의 그 수도 파리를 생각하죠. 여기 지금 그냥, 딱 그림 에펠탑도 같은데. 있고, 그냥 그래서 파리. 82번은 항상 프랑스 파리를 연상하는데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에펠탑. 에펠탑이죠. 구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그 건축학자, 공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파리에서 열리는 엑스포를 기념해갖고 이 철탑을 세운 거예요. 에펠탑을.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지어서 에펠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에펠이 이 탑을 지었을 때는 환영이 받았을까요? 아니요. 못 받아요. 네, 굉장히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여기 왜 이렇게 시달렸을까요? 파리에다가 철로 된 철로 뭐랄까, 된. 맞아요. 예술의 예술적으로 도시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시에 그 철로, 철로 된 금속으로 된 그런 건축물이 웬 말이냐. 그런 것을 짓다니 이건 미적으로 파리를 갖다 해치는 아주 안 좋은 것이다 해갖고 굉장히 그 뭐랄까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에펠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유명하죠. 미국에 때 있어서 파리가 얻는 관광 수입이 물론 에펠탑 말고도 파리에 유명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파리를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으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죠. 랜드마크죠 완전히 그런 것이 바로 에펠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2번 하면 항상 프랑스와 에펠탑과 뭐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83번은요. 팔산 타워. 예, 팔삼타워를 생각을 하세요. 여기 그 유니쌤이 대구가 고향이시라고 했는데 대구에 팔삼타워가 있어요. 두류공원. 근데 실제 네. 팔삼타워라고 해요? 아니요, 두류공원 내 답이에요. 네. 두류공원. 주산, 예, 두류타워. 음, 두류타워라고 하는데, 거의 83타워가 음, 아니고 두류타워. 예, 그렇죠. 그런데 실제 예, 그 타워가 83m인가? 큰가 봐요. 그 예, 높이가 층이 높이가 커요. 예, 83층 되나 봐요. 3m. 예, 이 기업권 만드신 분이 거기를 팔삼타워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예, 그 팔삼타워 그 지금은 이제 소유주가 많이 넘겨가는데 그 예, 이후에 이제 바뀌면서 거기가 이랜드가 그거를 운영을 하나 보죠. 거기도 아마 예, 예, 놀이 뭐 동산 같은 게 있나 봐요. 예, 우리 커요. 저기 놀이동산이 있어요. 우방랜드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우방타워라고도 참 그랬다고 하는 것 예, 같아요. 음. 예, 예, 우방에서 운영했는데 지금 넘어갔어요. 예, 그렇죠. 우리 예, 저기 이 랜드 해가지고 이렇게 놀이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우리 얼마 전에 공부를 했나? 경기도 지역에도 앞으로 공부할 곳인지도 모르겠구나. 그 랜드가 있는데 랜드 캐리비안 랜드라고 해야 되나? 에버랜드. 에버랜드. 맞아, 에버랜드. 제가 에버랜드가 생각이 안 나고 그래. 그 음, 에버랜드가 예, 저기 그 에버랜드가 아마 83번일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이제 공부하면서 나올 텐데. 예. 에버랜드하고 같이 있는 게 뭐죠? 그 물놀이 막 있고 막 캐리비안 베이, 캐리비안 베이. 캐리비안 베이죠. 그러니까 예, 캐러비안 베이하고랑 그 지금 얘기했던 그 뭐야 83타워, 83타워. 팔삼타워랑 이제 같이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음, 에버랜드가 자꾸 생각이 안 나고 있거든요. 그 에버가 무슨 뜻이에요? 에버가
항상 예, 가는. 항상 그래서 예, 에버랜드 하면은 어떤 땅이잖아요. 예전에 거기가 자연농원이었었는데 그 이름을 예, 바꿔갖고 외국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건 조금 버려야 될 생각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고유 이름을 쓰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외국적인 그런 이름을 쓰면 조금 더 이렇게 멋져 보이는, 약간 있어 보이는 그런 좀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대전에 서문교회가 있는데 서문교회가 웨스트게이트 처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할 때. 그 서문 하면은 그냥 할 텐데 웨스트게이트 처치 하니까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중문교회 그러면 센트럴 게이트 뭐 처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그런 사대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좀 이렇게 생각에 언저리에 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83타워 때문에 저기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